오늘 배우게 될 부분이 조선의 수치체제 개편이야. 조선 전기 때 배웠던 수치체제들이 조선 후기에 어떻게 바뀌는지를 배우는데 시험 기간 다가와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하는 파트가 저기 토지제도랑 조세제도 부분이거든. 들으면 알겠는데 이해가 안 된 것 같아.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뭔가가 다 섞여가지고 헷갈려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 필기를 좀 늘리다 보니까 기존 도표 안에 다 적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갈아엎어서 지금 다시 프린트를 나눠드린 거고 PDF 보는 친구들은 그냥 그 사진만 따로 거기 올려놨으니까 그거 여기다 이렇게 복붙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치체제가 뭐야 얘들아 근데? 수치가 뭐야 수치가? 그렇지 세금 걷는 거지. 지금 우리는 세금을 어떻게 걷어? 돈으로 걷어 그렇지. 거의 그냥 알아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시스템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어떠한 세금 제도가 있는지 사실 잘 몰라. 우리가 음식값을 낼 때도 텍스가 포함되어 있고 뭐 직장인들은 알아서 세금이 공제돼서 월급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잘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금도 모르는데 조선시대 세금을 알아야 하니까 정신이 없는 거겠죠. 조선시대 때 세금은 크게 세 가지야. 조세, 공납, 역. 조세, 공납, 역 이렇게 세 가지인데 먼저 조세는 뭐냐면 토지에다가 세금을 매기는 거야. 토지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 제도를 설명할 때마다 내가 토지 제도랑 조세 제도를 늘 결합시켜서 설명을 해봤어. 토지를 어떻게 지급했느냐가 토지 제도고 그 토지에서 어떻게 세금을 징수했느냐가 조세 제도야. 그래서 우리가 과전법, 직전법도 배웠고 공법이랑 관수, 강급도 배웠는데 사실은 위에 줄에 적은 과전법, 직전법은 토지 제도고요. 아래쪽에 있는 공법과 관수, 간급제는 조세 제도랑 관련된 제도들이야. 한 번만 더 정리를 할게. 자, 조세 제도는 크게 토지 제도랑 그에 따른 조세 제도 이걸 같이 봐야 돼. 그랬을 때 1391년 조선왕조가 건국되기 직전에 신진 사례부들이 만든 토지제도 그게 바로 과전법이 있었지. 과전법 특징 기억나는 거 뭐니? 경기 지방을 전현직 관리에게 언제 받나? 죽을 때 받나? 예외사항 두 가지. 필양전, 필양전 이런 것들이 있었어, 그렇지?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전법이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 토지가 부족해져. 그래서 세조시기 때 뭘로 바꿔? 그렇지, 직전법으로 바꾸게 돼. 직전법의 특징은 전지 빼고 현직만 언제 만나? 그 관리 은퇴할 때 반납을 하게 되는 거였지. 그러면서 수신전, 휴량전 같은 것도 폐지가 돼버렸어, 그렇지? 근데 예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토지가 부족해져. 그래서 어느 왕 시기 때 중단이 돼? 명종. 그렇지, 명종 시기 때 중단이 되잖아. 명종 시기 때 중단이 되면서 오로지 뭐만 지급해? 그렇지, 녹봉만 지급을 해. 녹봉이 뭐야? 쌀, 보리, 콩 먹을 수 있는 음식들 정도잖아, 그렇지? 이에 따라서 뭐가 확산되냐? 지주 전호제가 확산돼. 지주 전호제는 뭐였어? 길이라기. 원래는 관리가 수조권만 토지에 행사해야 되는 거고 그 토지에서 일하는 농민은 별개의 그냥 농민이었어. 근데 더 이상 국가 관리가 돼도 토지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 토지가 너무 절실하고 절박한 거지. 그래서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부려먹기 시작해. 그 땅에서 나는 작물들을 관리하기 시작하고 강요하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일하는 농민들이 서로 남남임에도 불구하고 내 노비처럼 부려먹기 시작해. 그러한 것이 바로 지주 전호제야. 자, 이와는 별개로 조세제도는 따로 있어. 자, 조세제도는 사실 얘들아 신라 시대부터 계속해서 어떠한 관행이 유지되어 왔냐면 생산량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관행이었어. 조선 초기까지 그게 유지됐어. 그러다가 세종 시기 때 어떠한 조세제도가 마련된다? 공법. 기억나가 공법? 공법은 얘들아 풍경과 비용도에 따라서 토지를 다르게 구분하여 세금을 따로따로 매기는 우리 계산도 한번 했었잖아, 그렇지? 풍경에 따라 어떻게 구분해? 연분, 부등법. 비용도에 따라서
전분 육등법. 그렇지. 이렇게 나눠서 세금을 걷는 제도가 공법이었어요.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성종 시기가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공법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이 세금을 뜯는 관리들 걔네가 정해진 것 이상으로 자의적으로 수취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뭘 실시했어? 관수관급제를 실시했어. 이게 무슨 뜻이야?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국가가 다시 관리에게 지급하는 거, 그렇지? 공법을 없애고 관수관급제를 만든 게 아니야. 공법을 실시하다가 문제점이 하나 터지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선 조건 하나 더 붙인 거지. 지급 방식을 한 번 더 규정을 한 거지. 그러니까 공법이 시행되는 와중에 관수관급제라는 규정을 추가로 마련한 거야. 계속 공법이 시행되고 있어. 자, 이러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 이 지주 전후제가 확산됨에 따라서 농민들의 착취가 심해져. 그리고 양난을 거쳤잖아, 그치? 양난을 거치면서 토지도 황폐한 온 전 국토가 전부 다 전쟁터가 되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제대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남아나질 않았던 거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선 후기 때 인조는 영정법이라고 하는 제도를 마련하게 돼. 굳이 내가 위칸이 아니라 아래쪽에 쓴 거는 토지제도는 지금 거의 중단돼서 사라진 상태고 아래쪽에 있는 조세제도, 즉 저 공법이 영정법으로 바뀐 거야. 영정법의 개념을 볼게. 자, 영정법은 풍흉의 관계가 있어 없어? 없어. 비용도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그러면 그냥 면적인 1결당 몇 주씩을 내래? 4주씩을 내래. 자, 그럼 빠르게 전분육등법, 연분급등법 표 찍어놓은 사람들 가장 이 4주가 몇 번째 칸인지 찾아봐. 어떤 거? 하하년. 하하년이 몇 번째 칸이야? 가장 낮은 칸이야. 가장 흉년이 들었을 때 내는 기준인 1년에 4주를 일괄적으로 규정을 해버린 거야. 그냥 모든 땅이 다 최악이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통용 비용도 따지지 말고 가장 최악의 등급, 즉 4주만 내라라고 한 거지. 이랬을 때 농민들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은 뭘까? 그렇지. 가장 조금만 내면 되니까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최대한 열심히 농사 지으면 조금이라도 먹을 게 확보될 수 있다. 그렇지. 근데 국가 입장에서 단점이 있어. 그렇지. 이전에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합리적인 세금을 최대한 걷었더라면 지금은 그냥 가장 최악, 가장 최소의 것만 걷고 있기 때문에 이거가 계속 지속될수록 재정이 악화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조선 후기의 지금 조세제도예요. 자, 조세 말고 공납도 있어요. 공납. 자, 공납은 특산물을 징수하는 세금 제도였어. 그럼 생각을 해보자. 제주도에는 공납으로 뭘 내라고 했을까? 감귤. 강원도는? 감자, 옥수수 이런 거, 그치?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내야 돼. 초반에는 그게 잘 지켜졌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슨 문제점이 발생하냐? 그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이런 것들을 특산물로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농농사가 전혀 불가능한 제주도 지역에 쌀을 내라고 한다고 합니다. 산만 가득한 강원도 지역에다가 감귤과 같은 따뜻한 곳에서 재배해야 되는 과일을 내라고 한다고 했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냥 막 할당을 하는 거야. 근데 또 백성들은 세금을 내야 돼. 그럼 어떡하겠어? 없는데. 주변 지역에서 사오는 거야.
자기가 배 타고 걸어와서 사올 수 없으니까 어떤 부탁을 하게 되냐? 상인들한테 웃돈을 주고 살 테니까 사다 달라고 해. 만약에 내가 강원도에 사는데 지금 감귤을 내야 돼. 제주도에 갔다 올 상인이 발견됐어. 감귤 한 박스 사다 달라고 해. 감귤 한 박스가 예를 들어 2만 원이야. 너네가 심부름하는 상인이면 얼마 받고 갈래? 10만 원. 3만 원? 10만 원. 10만 원? 200만 원이요? 객가 가는 거. 아, 왔다 갔다 하는 그 인건비가 100만 원입니다. 어쨌든 물건값 그 이상의 이자를 내야 되는 상황이 초래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문제점을 뭐라고 하냐면 방납의 폐단이라고. 중간 상인들에게 너무 많은 웃돈을 주고 특산물을 사와야 하는 상황. 그 문제를 방납의 폐단이라고 불러요. 이러한 방납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서 광해군은 뭘 실시하게 되냐? 초반에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선예법을 실시하려고 했어. 근데 이게 곧바로 내용은 똑같은데 이름이 바뀌어. 여러분들이 흔히 들어봤던 대동법. 그래서 대동법은 경기 지방에서 시작됐어. 근데 곧 전국으로 확산돼서 전국 단위로 시행이 되게 돼. 왜 100년 걸렸어? 네, 100년 걸렸어. 차례차례 한 지역씩 일어났어. 네, 오래 걸렸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오래 걸렸어요. 자, 대동법의 개념을 보시면요. 더 이상 특산물을 징수하지 않아. 그럼 대신 뭘 걷는 거냐면 토지 결수, 토지 면적에 따라서 쌀, 면포, 화폐와 같은 돈을 내게 하는 거야. 특산물을 이제 내지 않고 왠지 조세제도의 형태랑 비슷하게 바꿔가는 느낌이 들지, 그치? 그게 바로 대동법이야. 그랬을 때 농민들이 누릴 수 있었던 효과는 뭐냐? 다른 지역 가서 감귤 사오는 그 부담을 덜을 수 있었어. 그냥 농사 지어서 토지 기준으로 쌀 내면 되니까, 화폐 내면 되니까. 자, 국가 입장에서는 이제 특산물이 필요한데 특산물을 아무도 내지 않는 상황이 됐잖아. 그럼 특산물이 필요할 때마다 어떻게 했느냐? 공인이라고 하는 상인 애들이 시켜서 돈을 주고 사오라고 했어. 그러니까 쌀, 면포, 화폐만 걷어서 잔뜩 쌓아놓고 특산물이 필요할 때마다 공인을 불러다가 이걸 줘. 네가 사와. 이렇게 시키는 거야. 그래서 공인이란 대동법 실시 이후에 등장한 국가의 심부름꾼들이야. 그리고 그 아래 써 있는 것들은 어려운 말이긴 한데 뭐 당연한 말이기도 해요. 공납이라고 하는 특산물이 전세와 토지 제도에 매겨지는 세금의 형태로 바뀌었다. 조세의 급납화, 세금을 화폐로 납부해도 된다고 규정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화폐로 세금을 납부하는 조세의 급납화가 이루어졌다 그 말이고, 어쨌든 국가가 돈으로 세금을 걷어 그 돈을 공인에게 줘. 공인이 물건을 사와. 이러한 유통 시스템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도 촉진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가장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가장 많이 낚이는 선지가 뭐냐? 공인들이 방납의 폐단을 일으켜 대동법이 시행. 틀렸어. 알겠지? 방납의 폐단이 발생해서 대동법을 실시한 거고, 대동법을 실시하다 보니 공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알겠지? 이 세 가지의 흐름을 절대 헷갈리지 마세요. 자, 마지막 역이요, 역. 자리가 없네. 역은 노동력을 수치하는 거야. 예를 들면 토목공사에 대규모 인원을 동원하거나 아니면 군대의 사람들을 보내서 군역의 의무를 지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조선 전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문제가 터지게 되냐? 자리가 없어서 일로 좀 가지고 올게. 대립제라고 해서 군대 가기 싫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 또 방군수포제라고 해서 돈을 내고 군면제를 봐라. 이 당시 돈은 토였어, 토.
면포. 일부 소수의 양반층들 사이에서 이러한 악용을 했을 때는 사실 국가에서 살짝 눈 감고 넘어갈 수 있었다. 근데 이러한 현상이 만연해질수록 무슨 문제가 터지냐? 대립제, 모든 사람들이 대립제를 하기 시작하면 특정 하층민만 계속 군대에 끌려가는 문제가 발생해. 반군수포제가 만연해지면 사람들이 아무도 군대 안 가고 다 대신 포만 납부하고 아무도 군대를 안 가. 군대가 텅 비게 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조가 무슨 제도를 시행했냐? 균형법을 시행한 거야. 분명한 불법인데 전 국민이 불법을 저지를 만큼 이게 만연했단 말이지. 그래서 영조는 이 반군수포제의 방식을 그냥 균형법으로서 제도화시켜버렸어. 너네 다 군대 오지 마. 그냥 전부 다 포만 내. 군포 내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이 당시에 포를 군대를 면제받으려면 1년에 2필씩 내면 면제였거든. 근데 이것마저도 부담을 줄여줘서 영조는 1년에 1필씩의 군포를 양반 가리지 않고 모두 다 내라 라고 주장을 한 거야. 너네 그냥 군대 오지 마. 포만 내 라고 했어. 그럼 군인은 누가 해? 군인 누가 해? 모병제. 그렇지. 이 1필씩 내 이걸 쌓아놓을 거 아니야. 그걸 가지고 이제 돈 줄 테니까 군인 할 사람 이렇게 뽑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2필씩 걷던 걸 1필로 줄였어. 재정이 부족해져. 근데 군인은 많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거 이외에 군포를 뜯어낼 수 있는 방식을 자꾸 고민하고 악용하게 돼. 억지를 부리게 돼. 그래서 군정의 문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일단 세금제도는 여기까지고요. 잠깐 지울게. 여러분들이 또 헷갈리는 부분이 어디냐면 방금 배운 게 조세, 공납, 영. 문제점을 해결했지만 해결된 영정법, 대동법, 그리고 균형법. 뭔가 우려스러운 문제점들이 또 생각이 나고 있잖아. 그치? 근데 지금 배울 건 뭐냐면 삼정의 문란이라고 해서 전정, 군정, 한정 에 대해서 배울 거야.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너네가 이게 1대1 대응이라고 착각을 하기가 쉬워. 근데 전혀 다른 얘기야. 조세제도는 전정의 문란으로 이어지긴 해. 연결되는 부위가 있어. 군정의 문란은 군대이기 때문에 역과 관련이 있어. 근데 공납은 삼정의 문란에 해당이 되지 않아. 그리고 한정은 환복과 관련된 이야기야. 전혀 다른 얘기야. 그러니까 방금 앞서 배운 내용들과 지금 배우게 될 삼정의 문란이랑 동일시하지 마세요.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정의 문란은 세도정치 시기에 수령과 향리들이 수탈을 자행하게 되면서 각종 수치체제가 문란해져서 발생하게 된 가장 큰 문제점 3가지를 통칭해서 삼정의 문란이라고 해. 토지와 관련된 문제들, 조세제도와 관련된 문제들, 이게 전정의 문란이고요. 균형법에 따라서 군포를 징수했잖아. 이 군포 징수와 관련된 문제가 군정의 문란이고 한정의 문란은 환복제도와 관련된 거야. 환복제도가 뭐냐? 고구려의 진제법, 고려의 흑창, 의창과 같이 환복도 내용은 똑같아요. 흉년이나 춘궁기 때 어려운 사람들에게 곡식을 빌려줬다가 추수기 때 갚게 하는 제도예요. 이 3가지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먼저 전정의 문란부터 볼게요. 전정의 문란, 황무지에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어. 영정법 아까도 봤잖아. 가장 최악의 상태인 1개월당 4두만 징수하니까 재정이 쪼들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모래사장에 아무도 농사 안 짓고 주인도 없는 그 땅에 아무 개를 주인으로 삼아놓고 걔한테 계속 세금을 뜯어냈어. 그쪽 하니까.
황무지에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고 각종 부가세를 추가로 징수하기 시작했어. 1개월당 4도로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항목 저런 항목 계속해서 추가세가 마련되면서 이런 것도 세금이야. 오늘부터 이것도 내 이것도 내 하면서 계속해서 조금씩 플러스 알파로 세금이 늘어나. 이러한 문제점. 그리고 군정의 문란의 경우에는 군포를 1년에 1필씩만 내게 하니까 그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어. 예를 들면 도망간 사람의 군포를 이웃에게 부과하는 인지, 도망간 사람의 군포를 친척에게 부과하는 족징, 그리고 백골징고, 백골이 뼈다구잖아. 흰 뼈다구. 죽은 사람, 시체한테도 군포를 징수하기도 했고, 황구청정, 노란 잎, 황구를 어린아이들을 보통 의미하거든. 그래서 15세 이하 군역의 대상자가 아닌 어린아이들에게도 군포를 징수하는 현상들이 발생하기 시작해. 어떻게든 누구의 시체에게까지도 군포를 뜯어내는 거예요. 마지막 환곡. 환곡은 왜 문제가 됐냐면 먹고 살만한 충분히 괜찮은 애들한테까지 강제로 대여를 해줘. 대여해줄 때 쌀에다가 모래랑 겨를 잔뜩 섞어서 빌려줘. 그래놓고 갚을 때 쌀 100%로 갚으래. 아니면 안 받아. 그러니까 국가가 스스로 양아치를 자처해서 그지 같은 거 빌려주고 좋은 쌀로 받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쌀을 차곡차곡 중하면서 쌓아가는 거지.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환정의 논란까지 터지게 돼요. 이러한 것들의 영향은 뭐냐? 안 그래도 세도 정치 시기여서 임금이 나이가 어려. 외척 가문들이 정치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어. 거기에 지금 환정의 논란까지 터져서 가장 먹고 살기 힘든 게 누구냐? 백성들이야. 그 참고 있었던 그 불만의 백성들이 폭주하기 시작해. 대표적인 사건이 홍경래의 난, 임술 농민공기 이런 것들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주제 20에서 보다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 몇 번일까요? 그렇죠. 4번 균형법. 밑줄 친 이 법은 뭘까요? 대동법. 어떻게 알았어요? 광해군에 너는 이거 한 달만 지나면 광해군이고 잊어먹을 거야. 방납의 패단. 그렇지. 방납이 키워드야. 무조건 대동법을 물어볼 때 방납이라는 키워드를 안 줄 수가 없어. 정답 몇 번? 1번. 공인이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순서 절대 헷갈리지 말라고 했어요. 방납의 패단 때문에 무슨 제도를 시행했다고? 대동법 시행 때문에 누가 등장했다고? 공인. 그렇지. 자, 넘어가서 주제 19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영상 잠깐만 끊어주세요.